12.6 여러가지 광학 현상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산란의 두 종류, 레일리 산란과 미산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물방울에 의해서 빛이 굴절되거나 반사됨으로써 만들어지는 무지개와 공기 중에서 빛이 굴절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신기루 현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기에서의 산란인데요. 산란이란 입자가 에너지를 전자기파로부터 연속적으로 추출하고, 조금 말이 어렵죠. 그 에너지를 모든 방향으로 재방출하는 물리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자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빛이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잠시 흡수한 다음에 모든 방향으로 다시 재방출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빛의 진행 방향 쪽으로 산란되는 빛을 전방 산란이 된다라고 하고요. 반대쪽으로 산란되는 빛을 후방 산란된다라고 합니다. 반사나 굴절 등도 산란의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란이 되면 특정 방향으로 빛이 많이 산란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지금 다시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빛들은 굴절되는 빛이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빛들은 굴절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흡수와 소산. 산란과 흡수가 동반이 됩니다. 초록색의 잔디는 빨간색 빛이나 파란색 빛은 모두 흡수하고, 초록색 빛은 산란 또는 반사시켜서 우리 눈에 초록색 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반사는 산란의 일부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로 써놨습니다. 소산, 산란에 의해서 전방으로의 빛이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산란에 의해서 빛이 소산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산된다라고 하면 흡수와 산란을 합한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의를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산란이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방출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산란되는 패턴은 입자와 그리고 빛의 파장 사이의 관계에 강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x는 람다분의 2파이r이라고 해서 이를 크기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크기 파라미터. 무척 중요하고요. 여기서 람다가 빛의 파장, 그리고 r이 그 어떤 입자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레일리 산란은 x라는 게 1보다 훨씬 작을 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미산란이라는 거는 x가 0.1에서 한 50 정도 사이일 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x가 1보다 훨씬 작다라고 하면 람다가 r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가 엄청 작은 경우, 입자가 무척 작은 경우 때이고요. 미산란의 경우에는 r과 람다가 비슷한 경우라서 입자의 크기와 빛의 파장이 서로 비슷한 경우에 미산란이라는 게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기하학적 광학 영역, 이거는 굴절이나 반사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x가 50보다 훨씬 클 때 빛의 굴절이나 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레일리 산란, 미산란, 기하학적 광학 영역의 특성은 바로 뒤에서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레일리 산란은 앞서 말했듯이 입자의 크기가 빛의 파장보다 훨씬 작을 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레일리 산란은 A번의 모양을 갖는데요. 전방 산란되는 빛과 후방 산란되는 빛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산란과 후방 산란이 서로 같다라는 게 무척 중요한 특징이고요. 산란 강도는 그것도 중요한 개념인데, 산란 효율성이라는 거를 K 람다라고 쓰겠습니다. 이 람다를 붙인 거는 파장에 따라서 이 산란 효율성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람다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파장이 작을수록, 단파일수록, 입자의 크기가 동일할 때 단파일수록 산란 강도가 강해진다. 산란 강도 파장이 짧은 빛일수록 산란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건데요. 이러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예시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맑은 하늘이 푸른 이유를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 기체 분자, 반지름이 수 나노미터입니다. 여기서 나노미터란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수백 나노미터라서 입자의 크기가 빛의 파장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는 레일리 산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기 입자 중으로 가시광선이 들어오는 경우 이 공기 입자에 의해서 가시광선이 모든 방향으로 산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가시광선 파장은 파란색 빛이 빨간색 빛보다 더 작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산란 강도라는 것은 파란색 빛이 빨간색 빛보다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산란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빨간색 빛은 산란이 잘 안 되고 파란색 빛이 많이 산란이 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맑은 날의 하늘은 푸르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라색 빛의 경우에는 파란색 빛보다 더 파장이 짧거든요. 그런데 하늘이 보라색으로 보이진 않죠. 이건 왜냐하면 보라색 빛은 지면 쪽으로 올 때 모두 산란이 되어버려서 또는 모두 흡수가 되어버려서 우리 눈에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새벽녘과 해질녘 하늘이 붉게 보이는 이유. 이것도 중요하죠. 낮에는 태양이 우리 머리 위쪽에 있기 때문에 빛이 우리 쪽으로 올 때 그 경로가 짧아요. 짧은데 지평선 쪽에 있다면 우리 쪽으로 올 때 빛의 경로가 더 길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빛이 우리 쪽으로 올 때 해질녘과 해뜰녘에 새벽녘에 빛이 우리 쪽으로 올 때 이 광경로가 길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파란색 빛이 모두 산란 또는 소산이 되어서 우리 눈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란이 조금 덜 일어나는 빨간색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하게 되어서 하늘이 붉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다음 미산란인데요. 미산란은 입자의 크기와 빛의 파장이 서로 비슷할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B와 C가 모두 미산란에 해당하는데요. 이 미산란의 중요한 특징이 전방산란이 후방산란보다 훨씬 더 우세한 것이 특징입니다. 산란 강도는 빛의 파장에 따라 관련이 없습니다. 파장에 따른 산란 강도가 일정. 이 미산란에 의해서 하늘이 좀 희뿌옇게 보이게 됩니다. 일단 에어로졸의 크기는 반지름 수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고요.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했죠. 그래서 둘의 크기가 거의 비슷해서 미산란의 관계가 됩니다. 에어로졸과 가시광선은 서로 미산란의 관계이다. 미산란에서는 크기 파라미터에 따른 산란 효율성의 차이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간색 빛이든 파란색 빛이든 다 비슷하게 산란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빛이 다 우리 눈에 들어와서 하늘이 좀 희뿌옇게 허옇게 보이는 그런 특징이 생기게 됩니다. 블루문, 달이 좀 파랗게 보이는 현상인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오른쪽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세로축, 이 산란 효율성 K 람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가로축은 람다분의 R, 입자의 크기가 일정할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단파, 왼쪽으로 갈수록 장파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장을 일정하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그런 현상을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빛의 파장이 가시광선으로 일정하다라고 하면 입자가 작은 쪽이 레일리 산란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레일리 산란이 나타나는 영역이 대략 이렇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지금 어떤 특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죠. 이 산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산란 효율성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일정할 때 장파일수록 산란 효율성이 작아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단파일수록 산란 효율성 또는 산란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산란 영역에서는 파장에 따라서 산란 강도가 거의 일정함을 볼 수가 있죠. 기하학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크기 파라미터가 커질수록 산란 효율성이 작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입자의 크기가 일정할 때 파장이 오히려 짧아질수록 산란 효율성이 좀 약한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입자에 대해서는 빛의 파장이 클수록 오히려 산란이 더 잘 된다. 빛의 파장이 클수록 적색일수록 산란이 잘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반지름 0.7 마이크로미터 근처에 에어로졸이 대기 중에 있으면 이렇게 달로부터 반사된 태양의 백색광에서 빨간색 빛이 파란색 빛보다 산란이 더 잘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빨간색 빛이 모두 충분히 산란 또는 소산이 되어서 빨간색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고요. 산란이 덜 된 파란색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어서 달이 파랗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달이 파랗게 보인다라고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하학적 광학 영역인데요. 특정 방향에서 산란광의 강도가 아주 강하게 된다라고 맨 처음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물방울에 의해서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반사가 되는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반사가 될 때 1차 무지개가 나타난다라고 하고요. 이쪽으로 반사가 일어날 때 2차 무지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고요. 여러 가지 예시, 이 그림도 기생직에서 기출이 된 바가 있는 매우 중요한 그림입니다. 가로축은 빛의 파장, 세로축은 입자의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빛의 파장이 입자의 반지름보다 훨씬 더 큰 이쪽 영역은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는 영역이고요. 다음에 이 영역은 미산란, 파장과 입자의 크기가 거의 비슷해서 미산란이 일어나고, 다음에 이쪽은 반사나 굴절이 일어나는 기하학적 광학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태양 복사 0.5 마이크로미터라고 두고요. 다음에 대기 입자, 태양 가시광선과 대기 입자 사이의 관계는 이 지점에 교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일리 산란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0.5 마이크로미터 가시광선과 구름 입자 또는 연기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미산란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가시광선과 빗방울은 지금 반사 또는 굴절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기하학적 광학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상 레이더 S밴드라는 게 10cm, 10의 5제곱 마이크로미터에 해당을 하는데요. S밴드와 빛방울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랠리 산란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기상 레이더가 빛을 쏘고 어떤 빛방울에 의해서 빛이 이렇게 후방 산란되어서 레이더에 들어오게 되는 빛을 레이더가 탐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상 레이더는 이렇게 레일리 산란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개념이죠. S밴드와 빛방울 사이의 관계는 레일리 산란의 관계이다라는 거. 무지개 보겠습니다. 무지개는 물방울에 의해서 빛이 반사되거나 굴절됨으로써 발생하는 겁니다. 형성 원리. 1차 무지개는 왼쪽처럼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빗방울에 의해서 빗방울 내에서 한번 굴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빗방울 내에서 한번 반사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굴절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눈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반사함으로써 우리 눈에 보이는 무지개가 1차 무지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무지개는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데 한번 굴절, 한번 반사, 두 번째 반사, 그리고 다시 굴절됨으로써 이렇게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빛방울 내에서 두 번 반사됨으로써 우리 눈에 보이는 무지개가 2차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빛과 보라색 빛, 장파와 단파의 굴절되는 것의 특징이 굴절되는 정도는 빨간색 빛이 보라색 빛보다 더 굴절이 적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보시면 보라색 빛이 더 많이 굴절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1차 무지개에서는 빨간색 빛이 위로 들어와서
네, 이런 식으로 네, 무지개가 나타나게 되고요. 네, 보라색 빛은 아래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빨간색이 위, 그리고 보라색이 아래인 형태의 무지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2차 무지개에 대해서는 보라색 빛이 위로, 빨간색 빛이 아래로 네, 나타나기 때문에 보라색이 위로, 빨간색이 아래로 나타나는 이 형태의 무지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꽤나 중요한 특징이죠. 아침 무지개는 비, 저녁 무지개는 맑음이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일단 무지개 자체는 지면 근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또 지면 근처에서 일어나려면 빛이 위의 그림처럼 또 지표면 근처에서 이렇게 빛이 빗방울 쪽을 향했다가 다시 빗방울에서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형태가 취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지개는 대낮에는 발생하지 않고 아침이나 저녁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아침 무지개는 왜 비냐라고 하냐면 아침에는 해가 동쪽에 있죠. 해가 동쪽에 있게 되는데 서쪽, 동쪽 해보면 해가 동쪽에 있는 상태에서 빗방울이 막 여기 있다. 그런데 바람은 보통 편서풍이 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빗방울들이 편서풍을 타고 이동해서 우리 쪽으로 오는 경우에 우리 쪽에 비가 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아침 무지개는 비, 이쪽에 발생하는 아침 무지개는 비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서쪽, 동쪽이다라고 하면 해가 저녁에는 서쪽에 있죠. 서쪽에 있는데 이때 무지개가 동쪽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게 편서풍을 타고 쭉 동쪽을 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이제 맑게 되겠죠. 제가 있는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저녁 무지개는 맑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무리, 헤일로라고 하는 건데요. 무리라는 거는 빙정에 의한 굴절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무리는 크게 22도 무리와 46도 무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22도 무리가 조금 더 태양에 가깝고 조금 더 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22도 무리라는 거는 빛이 이렇게 입사했다가 이 짧은 면을 타고 굴절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46도 무리는 이런 기둥 모양의 빙정을 이렇게 넓은 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굴절을 하게 되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까지는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일단 햇무리, 달무리 같은 거는 태양의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것과 같이 그리고 빙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루인데요. 신기루는 공기의 밀도가 고도에 따라 급격하게 변할 때 밀도가 고도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는 온도가 고도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빛이 밀도가 큰 쪽으로 굴절되면서 발생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위쪽이 공기, 아래쪽이 물이고요. 빛이 이렇게 입사한다라고 하면 굴절되는 빛은 이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굴절률이 좀 큰 쪽으로 빛이 좀 굴절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지금 지표면이 엄청 가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표면이 가열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지표면 쪽은 작고 위쪽은 밀도가 큰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밀도가 큰 쪽으로 굴절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렇게 빛이 굴절된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이 이 마지막에 굴절된 빛이 향하는 쪽 이쪽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빛은 실제로 이렇게 굴절되어서 왔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빛이 이렇게 해서 우리 눈 쪽으로 들어왔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현상이 이렇게 도로에 물이 고인 것처럼 보이는 현상인데요. 지금 오아시스도 같은 원리이죠. 그래서 지면 쪽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은 실제로는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그림에서는 아래쪽이 밀도가 크고 위쪽이 밀도가 작은 현상인데요. 밀도가 큰 쪽으로 빛이 굴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밀도가 큰 쪽으로 굴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빛이 여기서 온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땅에 있어야 될 이러한 배가 공중에 떠 보이는 그런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현상을 위신기루라고 하고요. 왼쪽과 같은 현상을 아래신기루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신기루의 경우에는 지금 고도에 따라 온도가 급격하게 감소할 경우에, 그러니까 지표면이 매우 가열됐다라는 거죠. 지표면 가열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위신기로는 지표면이 냉각이 되었을 때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산란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에너지가 모든 방향으로 재방출이 되는 현상이다라고 했습니다. 빛의 반사나 굴절 등은 산란된 빛 중 대부분이 특정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크기 파라미터 람다분의 2파이R 매우 중요하고 이 크기 파라미터로 산란 패턴 영역을 구분합니다. 레일리 산란의 경우에는 크기 파라미터가 1보다 훨씬 작을 때 또는 0.1보다 훨씬 작을 때에 해당하고요. 이 경우는 입자의 크기가 빛의 파장과 보다 훨씬 더 작을 때, 미산란은 X 크기 파라미터가 0.1과 50 사이일 때, 그러니까 둘의 크기가 비슷할 때, 기하학적 광학 영역은 입자의 크기가 빛의 파장보다 훨씬 클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레일리 산란, 전방 산란과 후방 산란 크기가 같다. 미산란, 전방 산란이 훨씬 우세하다. 산란 강도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 대표적인 현상, 그리고 이런 예시까지 꼭 알아두시고요. 미산란에서는 다른 파장의 빛에 대해서 산란 강도가 비슷하다. 대표적인 현상까지 알아두시고, 여러 가지 광학 현상에서는 무지개는 물방울에 의한 반사와 굴절, 무리는 빙정에 의한 굴절, 신기루는 공기 밀도에 따른 빛의 속도차에 의한 빛의 굴절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